윤석열 오빠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윤석열 오빠의 무슨 도움? 윤이 왜 나와? 라는 얘기들이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다는 거죠. 누구 사이에서? 추미애 위원장, 나경원 의원 사이 또 충돌해서 법사위 어제 난장판이었다라는 거. 요즘 항상 법사위에 붙는 말이 난장판, 아수라장이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다시는 적당해요. 그 종이 그대로 떼가지고 국힘 당사 앞에 가셔서 들고 이리 노트북에는 국회의 공공기물입니다. 거기에 붙여놓은 그 정치 구호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직접 철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국회 직원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올 출자가 아니라 부활 출자. 의원 출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송석준 의원님, 네, 참 유치하십니다. 유치해요 왜? 조금만 기다려봐. 떼는 것도 앞으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아, 왜 경희한테 그러세요? 네, 조선 의원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오선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위반입니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제합법 위반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본회의 직행 국회가 실시하는 검찰 나경원 의원님, 관련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고. 네, 언뜻 들으면 너무 여러 명이 얘기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을 만큼 그런 그야말로 난장판인 상황이 어제 또 벌어졌다라는 거죠. 또 난장판 법사위. 심지어 윤석열 오빠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오빠 누가 얘기했느냐? 추미애 위원장이 얘기했죠. 그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받아치는 모습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경원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문이죠. 그런데 나이는 윤 전 대통령이 더 많다 보니까 윤석열 오빠라고 아마 추미애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김우영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작이 싸우기 시작한 게 노트북 요 전면에 뭔가 이 정치 공작, 가짜 뉴스 이런 유인물을 붙여서 떼세요라고 얘기하다가 뭔가 공방이 막 벌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랑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어제 원래 입법청문회였죠. 네. 그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네. 연관한 그 개혁 검찰개혁 법안에 청문회. 대한 그런 건데, 그 윤석열 오빠랑 연관이 있죠. 사실 그 검찰을 정치 권력화하고 네. 또 검찰권을 악용을 해서 사실상 내란으로 이어지게 만든 그 과정에서 그 나경원 의원은 네. 내란의 밤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통화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날 밤 11시 아마 직후였을 거예요. 그리고 한남동 공간에 가서 체포를 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고, 네. 또 최근에는 빠루 재판, 6년 끌었던 재판에 구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와서 전에 유상범 간사가 계셨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났을 텐데 좀 불합리한 직위에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 오빠랑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 계엄까지 가는 이런 사실상의 사태로 이어지게 만든 게 결국 나경원 의원도 좀 일조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오빠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대식 의원님. 요즘 저 법사위를 보면은 봉숭아 학당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코미디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개그 콘서트가 없다가 다시 등장했던 네.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 역대 정권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군사 정권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법사위 이 추미애 위원장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사위가 상원격인데
이러한 난장판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성별을 희화하고 여기서 왜 오빠가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회 법사위의 권위도 잃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사봉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의사봉은 국민이 지어준 아주 준엄한 이런 심판의 어떤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뭐 호칭 공방, 뭐 희화하는 거. 이거 추미애 위원장은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협치 통합의 이거 길입니까? 대통령은 협치 통합의 길을 계속 부르짖는데 지금 국회 내에서 여당에서 그것도 당대표 법사위원장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어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추나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것은 국회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국민들에게 절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상임위 중에서 국회에서 상원격인 건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 위신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임위에서 다 이 처리를 하고 최종 본회의에 가기 전에 마지막 거치는 게 법사위죠.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의 상임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격인 건데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런 데서 자꾸 무슨 뭐 윤석열 오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위험이 섭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뭐 추나대전 말씀을 하십니다만 요즘에는 추미애 위원장, 나경원 의원 간사 여기가 이제 들어옴과 동시에 법사위가 굉장히 핫해졌어요. 두 사람이 들어옴과 동시에 시작부터 늘 대전이다. 1차 대전이냐, 2차 대전이냐, 3차 대전이냐. 그래서 언론도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근데 어젠 진짜 역대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오전에만 3번이나 정회가 됐다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이랬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일찍 시작한 건 아니에요. 통상 시작하는 시간 보통 오전 10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본 것처럼 유임을 부착한 것 때문에 떼세요. 뭐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정회가 됐어요. 14분 만에. 그렇죠? 그리고 16분 뒤에 30분에 속개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인물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질서유지권 발동합니다. 라고 하다가 10시 50분, 20분 만에 다시 또 2차 정회가 됩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11시 20분에 30분 뒤에 속개가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제 위원장석까지 나와서 막 항의를 하죠.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다시 11시 30분에 세 번째 3차 정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10시에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불과 1시간 30분 동안 3번이나 정회가 됐다. 김대식 의원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네. 이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이 어떻게 뭐 의원들을 퇴장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한번 더 뒤돌아보세요. 민주당이 야당할 때 얼마나 앞에 그런 이 구호를 붙였습니까? 이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러한 방법 얼마든지 법사위에서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가지고 11시 30분까지 3번이나 휴회를 정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충분하게 대화로서 할 수 있는 일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저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경호까지 대동시키고 뭐 떼고 또 퇴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야당이 지금 그 다수결로 원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속수무책입니다.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용 자기를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무슨 전술적인 이런 것으로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보여주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우영 의원님. 민주당이 야당일 때 다 붙였잖아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김대식 의원이 간사로 오시면 해결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거는 아직까지 내란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고요. 종식되지 않았다는 거고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당의 의견으로 내란에 대해서는 국민적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공당의 의사결정을 하면 저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윤 어게인 얼마 전에 대구에 가서 또 집회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집권한 이유는 조속히 헌정지서를 바로잡아라. 나라를 본 궤도에 올려놔라. 라는 유권자의 요청에 따라 정권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런 식의 총성 없는 전쟁에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또 가짜뉴스다, 뭐 선거 부정론이다 이런 식의 음해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에 있어서는 네. 민주당은 거기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아니라 다른 의원이 간사로 온다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도 이렇게까지 세게 압박하진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건전한 이성을 가진 네. 그런 의원이 오신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타협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이성을 가진 의원의 기준 민주당이 판단할 때 건전한 이성을 가진 의원이 국민의힘에 간사로 올 때라는 점이 맹점이긴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대전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진 않을 건데 여기는 약간 나경원 의원이 이 국민의힘에서 좀 자초한 면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김대식 의원님.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도 하고 네. 5선 의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고 또 자기가 굉장히 양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간사는 우리 김우영 의원님 계시지만은 여야 협의하에 네. 우리가 추천하면은 의례적인 통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역대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헌정사상 그 뭐 반대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사까지 그 집권당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이 위원장이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뭐 저 여당일 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초부터의 그러한 반대를 위한 반대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태 네. 이런 것은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물러난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국민의힘 참 힘도 없고 너가 뭐 하는 거고 이렇게 바로 질타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간사 하나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추천하는 목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우리가 간사 하나를 그걸 통과를 못 시킨다? 그 야당 안 해야죠. 다 네. 국회 배지 떼야죠. 네, 흥분을 살짝 가라앉히시고 김대식 의원님. 아무튼 요즘 이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여기서 물러난다 그러면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또 실망을 하겠느냐. 아니 간사 하나 이거를 통과를 못 시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도 나경원 의원 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또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측컨대 4차, 5차, 6차 추나대전까지 쭉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일단 어제 이 윤석열 오빠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사실 앞부분에 싸운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와중에도 국민일보 기사가 좀 같이 볼까요? 윤석열 오빠 나온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30일 개최 의결입니다. 원래 어제는 검찰개혁 청문회였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갑자기 통과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싶을 수 있는데 어제 상황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추미애 위원장 외 9분의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자,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만 하루 만에 파기환송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대법원장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이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 제가 들은 제보는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당시 여권들의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현안 질의해야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조희대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네. 요지는 이런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동서를 한번 봐라. 정치적 중립성을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 안 그래도 파기환송 빨리 할 때 수상했었는데 회동서까지 나온 거 보니 이거 청문회 열어서 직접 현안 질의해야 됩니다. 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잘 들어보면 이성윤 의원이 동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김무영 의원님.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조 대법원장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동지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지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 동지 말을 믿어야 되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해도 나와서 얘기해도 어쨌거나 말하는 거 못 믿겠는데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어제 결의를 했지만 네. 5월 달에도 법사위에서 그 파기환송 사건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그때 안 민주당이 나오셨어요. 야당일 때. 네, 안 나오셨어요. 네. 그때 나왔어야 됩니다. 원래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당하게 파기환송을 했다면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하는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9월 30일 청문회를 다시 소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소부로 재판을 해야 될 사안을 그걸 전원 합의부로 바꿔서 9일 만에 그걸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없었던 일이고 또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훼손한 사건이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질문을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임무를 법사위가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대식 의원님, 사실 그때 파기환송하고 거의 바로 5월 달에 불렀을 때 그때 나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때 안 나와서 지금 묵혀서 더 커진 상태에서 나오라고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취지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오브 대비입니다. 13명 중에 1명이에요. 네. 그럼 합의체 해가지고 대법원장 혼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은 사회권을 가지고 국회 같으면 상임위 위원장격이란 말이죠. 네. 거기서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검증의 장인데 사법 이게 겁박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방통행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에게 내가 몇 번이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안 돼요. 국민이 민주당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법부를 겨냥해서 아까 지금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5월 1일 날 그 공직선거법 네. 이것을 이 판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라고 해도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해서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하겠어요? 네.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요구서를 한다고 해도 저는 아마 굉장히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법관들은 판결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국회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이미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사인 해동이 없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게 뭐 AI까지 등장해가지고 이게 나올 정도니까 이거는 좀 민주당이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끔 이렇게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저한테 약간 동의를 구하실 때가 살짝 있어요. 근데 제가 동의를 구하기도 좀 그렇고 동의를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는 말씀을 좀 살짝 드립니다. 네. 아무튼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 이러면 오히려 역풍 맞을 수도 있어요라는 취지의 사법부 이렇게 압박하면 안 돼요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전원합의체 13명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어제
보셨죠? 추미애 위원장 땅땅땅 통과가 거수로 됐습니다.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네. 조희대 국회로 부르기로 어제 한 거죠. 언제? 30일, 딱 일주일 뒤입니다. 다음 주 요때 화요일에 법사위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다. 근데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난번에 안 나왔어요.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때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관련해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법부 압박하면 안 됩니다. 라고 김태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한국일보 제목 같이 볼까요? 여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사법부 압박이다. 한국일보는 이거 사법부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김우영 의원님, 추미애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이 계획서를 청문 실시 계획서를 안건으로 넣어갖고 먼저 우선으로 해서 올린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당 지도부 용산과도 교감 하에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 용산은 당무에 관여를 하지 않고요. 최대한 그 민주정당으로서 각 상임위의 자체의 의사결정을 존중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끼리 네. 아마 좀 비밀을 최대한 유지하고. 비밀 유지. 네. 그럼 당 지도부도 몰랐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뭐 제가 다 탐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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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지도부하고 뭐 그 개방적인 교감 속에서 의사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 법사위원들이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꾸준히 얘기해왔고, 네. 또 조희대 대법원의 그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의사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추가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당 지도부는 이렇게까지 뭐 자세히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 언론에서 아까 중앙일보는 초유의 청문 이렇게 쓴 이유가 집권 여당인데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 건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아까 기사 속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자칫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당 지도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상의 없이 한 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난처해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사법개혁은 민주당이 이번 국회 때 네.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같죠. 네. 그러니까 지도부와 시점과 법사위 방식의 생각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원내와 상임위별로 각각의 그 특이한 상황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자율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언제든 홍역을 치러야 될 일이면 치러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그렇게 국민적 신뢰를 받고 싶으면 그간의 계엄 때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 네. 김동연 판사와 같은 현직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재판을 했다 하여 노상원의 수첩 명단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네. 법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은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서부 법원 폭동 때도 저렇게 과감하게 대외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과연 우리나라의 법치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대에 올라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저는 그 필요성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향은 맞긴 한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차피 치를 홍역 뭐 빨리 좀 먼저 치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맞을 매면 빨리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 중에 하나긴 하나였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이게 나온 게 5월에 불렀는데 안 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게 불거진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설이 사실 이 상황까지 어떻게 오게 된 견인 역할을 좀 했죠. 그런데 조선일보 좀 같이 볼까요? 음모론 처음 제기한 열린공감TV는 증인 채택도 안 했다. 처음에 이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한 유튜버, 이 열린공감TV라는 유튜버가 얘기를 해서 내가 제보를 받았어요 라고 해서 틀었는데 여긴 또 증인 채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긴 증인 채택 안 할 수도 있죠. 다른 이 직접적인 우리 당사자를 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증인을 누굴 채택했나 보겠습니다. 네, 증인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청문회니까요. 쥐기현 판사,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에 들어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경미, 이흥구,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들 여기까지예요. 근데
회동설에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있었고요. 김충식 씨, 이 김 여사 모친의 친한 지인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4명이었는데 여기는 또 빠졌어요.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사인을 해동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열린공간 TV에서 제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청문회에서 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러면은 제보를 먼저 한 열린공간 TV에 당사자를 불러서 이걸 어떤 경위냐 이게 조작이 됐던 실질적인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원인을 알고 청문회에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원 사람은 다 빠지고 안 했다는 사람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일방적인 공격밖에 되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정도로 그렇구나 하는 공감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인 알짜배기는 다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만 뒤에 나오게 되면은 자기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안 만났다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 정략적인 그거다. 또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 뭐냐면은 그 역사에 남는 이게 하나하나에 네. 그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당 지도부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역사에 하나하나가 기록되는 하나의 블랙박스입니다. 네. 당 대표하고 그 교감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김우영 의원님 들으시면서 막 열심히 뭘 적으셨어요. 예. 짧게 말씀해 보시죠.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어떤 유튜브를 핵심 증인으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네. 그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는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고요. 그 유튜버도 전원한 사람의 증언을 특검이나 이런 데에 의뢰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제보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한에서는 그 사인 회동에 대한 근거를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네. 참고인 채택을 해서 그날 청문회 때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꼭 증인으로 불러야만 되느냐, 참고인도 되고 자료만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증인 채택도 안 해라고 제목을 뽑은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그렇죠. 앞뒤가 바뀐 거죠. 네.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보여요. 근데 이 모든 이 얘기의 당사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같이 보죠.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어제 이 국제 이 학술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대법원이 주최하는 행사였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잘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적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짝 뼈가 있는 건가? 원론적인 건가? 애매한 좀 줄타기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본인 청문회에 나올 것이냐 여부가 궁금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범수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가만히 보면 정청래 추미애는 상대당의 대선 후보를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아무 일 아닌 걸 꼭 특정인한테 별의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정 대표님, 추 위원장님, 앞으로 민심 어떻게 움직일지 참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조금 전에 들은 저희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 얘기를 적은 기사를 같이 해갖고 지금 요 글을 썼거든요. 김우영 의원님. 이 얘기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주자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서범수 저분이 얘기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힘의 차기 대선 후보로 내겠다. 그런 뜻으로 익히거든요. 네. 대법원이 정치적 편향이 심하다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감정 일치가 돼 있는 건 참. 그리고 아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왕권의 통치 수단으로서 법을 악용하지 않았다 얘기했는데 네. 손에 왕자 새기고 등장한 사람의 편에서 법을 악용한 사람이 누군지 자기 거울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들여다보라고 하십시오. 네.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될 대법원장을 지금 다음에 후보로 내겠다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식 의원님.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때 보수의 어머니 역할을 한 사람이 추미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때 이 진보의 아버지 역할을 한 윤석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조희대 우리 서범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무슨 대선 후보로 만든다 그런 생각으로 한 적은 없는데, 네. 사람을 띄우는 데는 뭐가 역할이 돈독히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좀 썼다고 지금 보고요. 세종대왕은 늘 왕권 정치를 하면서도 애민 사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연설에서 네. 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하는 간접적인 자기의 의사 표현도 되고 간접적인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세종대왕은 애민 사상이었었는데 그 애민 사상이 지금 없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자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애민 사상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적인 얘기를 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긴 많은데, 사실 어제 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만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원래는 어제가 검찰개혁 청문회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북 송금 사건의 연허회 파티 얘기, 그리고 관봉권 얘기, 이런 것도 어제 다 나왔었다라는 거죠. 어제 이 대북 송금 수사 관련해서 연허회 파티 부분에 관련해서 직접 당시 대북 송금 수사 검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연어 술 파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 세 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재판 중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다르다면 재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공소장이 다르냐를 묻는 잘 거예요.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인으로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법원의 현출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윤석열 정권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서영교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박균택 의원은 사실 이 박균택 의원이 변호인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공소장 이거 왜 다 다른 거예요? 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 변호인이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재판에서 잘 하시지 그랬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김우영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 검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 게요. 해당 사건 변호인이었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나한테 그거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좀 돌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도 공무원이거든요. 네. 공무원은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만 하면 될 일이지.
그 역대 행정공무원이 저런 자세를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자세를 본 적이 있는가? 검사의 특권 의식이 발휘된 것이다. 그리고 공소장에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날짜와 그 대상이 네. 세 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기소할 때 세 개의 다른 날짜와 대상이 나온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저렇게 역으로 치고 그 정치화된 검찰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습니다. 근데 그럼 짧게 이것만 여쭤볼까요? 이해 충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검사는 하는 것 같아요. 뭐 법조인 출신이 네. 물론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재판 변호를 맡았다가 이제 정치적인 입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현행 뭐 국회법이나 이런데 과거에 변호했던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이거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때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 또 윤석열 검찰 정권의 그 탄압 속에서 그 탄압받는 지도자에 대한 변론을 한 거는 뭐 민주헌법 사회에서 상당히 저항적인 그런 행위로 저는 판단됩니다. 네. 네. 사실 이 법조인이었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법사위에 가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저항권 측면에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영상까지 보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어제 논란이 된 게 대북 송금 사건 말고 연어외무 술파티 요 의혹 말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얘기도 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 얘기까지 좀 들어보시죠.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은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의원님 이 비닐에 싸져 있는 그 돈다발 어디 갔어요?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형 검사잖아요.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테니까. 본인의 목인데 그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치주하는 자리인가요? 좀 답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말을 끊습니까?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는 네,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그런 의원님의 자리입니까?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보면서 조마조마했던 건 저뿐일까요? 네,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박상용 검사나 최재형 검사가 참 본인이 이제 소신껏 이야기를 하고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회는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끔 그렇죠. 돼 있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그런 것을 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여느 술자리 파티도 마찬가지고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거고 그리고 한 군의 그 감봉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한번 물어봤어요. 이 감봉권 띠지 가지고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신권과 국권이 좀 다르죠. 신권은 그래서 찾을 수 있는데 국권은 못 찾죠. 그리고 이것을 못 찾고 한국은에서 이 감봉권은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게 일련번호로 해서 몇 개가 나갔다 이런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미숙한 업무 처리 중에 나왔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수사를 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을 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사위원이라고 해서 일개 공무원을 데려다가 그렇게 뭐 압박하는 식으로 저는 해서는 그는 아무리 국민의 대표지만은 좀 품격에 맞는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누누이 좀 우리 정치인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상반된 말씀을 하셨어요. 검사의 특권 의식이 문제다. 아니다. 일개 공무원 데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 이거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무리로 지금 김대식 의원님은 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또 꽝 방점을 좀 찍으셨는데 지켜볼 대목입니다.